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6.3 조기 대선이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 이재명이 독주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민심의 변화를 암시하는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중원민심,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북 중원민심이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민심의 바로미터죠. 바로미터로 평가되는데 이번 대선은 양 진영이 총결집할 것입니다. 총결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국 충청권과 중도층 민심이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 충청권에서 벌써부터 이제 박빙의 승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 102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원이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전국적인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 김문수는 50대 38, 홍준표는 48대 38, 한동훈은 48대 34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재명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을 포함시킨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은 45대 29대 14, 홍준표는 44대 29대 11, 한동훈은 45대 25대 11을 기록했습니다. 아직은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격차가 꽤 크죠. 꽤 크고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준석이 지금 약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준석이 또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참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전 시장은 물론이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재명을 오차 범위 이내로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 이준석이 포함된 3자 대결에서는 격차가 3%포인트까지로 좁혀졌습니다. 이재명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예상대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자를 대전, 세종, 충청 지역으로 좁힐 경우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보수 주자 중 지지도가 가장 높은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41%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46%를 얻은 이재명과는 5%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이내의 박빙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역시 40%로 45%인 이재명과 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37%로 43%인 이재명에게 6%포인트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장관을 가정할 경우 이재명이 37, 김문수 전 장관이 34, 이준석이 1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재명과 김 전 장관이 불과 3%포인트 차이로 접근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경우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에게 다소 뒤지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3자 대결에서 38대 28대 15로 이재명과 10%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한동훈은 37대 24대 16으로 이재명과는 13%포인트 차이로 차이가 벌어졌고 이준석이 8%포인트 차이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뚜렷한 지지 정당이 없는 특성 탓에 매 선거 때마다 핵심 승부처로 꼽혀왔죠.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대통령 당선자 모두가 충청권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충청권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직전 대선인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충청권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50.1%를 득표했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45.9%에 그쳤습니다. 충청권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또 전체 28석 가운데 21석을 민주당에 몰아주면서 변화된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충청권 민심은 선거 때마다 요동쳐 왔습니다. 그런 충청권에서 민심의 변화 기류가 읽혀진다는 것은 분명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파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41%로 지난 2월 조사 때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했지만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한 35%로 집계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였습니다.
중도층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두 달 전 조사와 동일했는데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표밭인 수도권과 중원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점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대비 서울에서 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38%고 인천 경기에서도 2%포인트가 빠진 44%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민주당은 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광주 전라 지역에서 4%포인트가 오른 69%, 부산 울산 경남에서 5%포인트가 상승한 35%, 대구 경북에서도 9%포인트가 상승한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텃밭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두 달 전보다 4%포인트 오른 36%, 인천 경기에서는 동일한 34%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는 21%포인트나 급락한 48%,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12%포인트가 하락한 43%를 나타냈습니다.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보수층을 결집시킬 지금 이벤트가 필요한데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 아마도 관심도가 점차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5.3 전당대회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전 장관에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이 나란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30%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한동훈 전 대표와 홍 전 시장이 14%로 동률을 기록했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시장이 9%, 안철수 의원이 7%, 또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3%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지가 지금 1차 경선을 통과하는 4위 경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뒤늦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경원 의원의 선전 여부도 주목됩니다. 나 의원을 포함시킨 여론조사에서는 나 의원이 안철수를 제치고 4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보수 전체입니다. 범보수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의원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김문수 14.5, 한동훈과 유승민 12.2, 홍준표 7%에 이어서 나경원이 6.4%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이준석 5.4, 오세훈 4.1, 안철수 3.3 순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수위권으로 올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계일보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10명 중 4명, 42%였습니다. 10명 중 4명꼴로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시종 일관 유지하면서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위로 17%를 기록했고 그 뒤를 16%인 홍준표 전 시장이 뒤따랐습니다. 2030 청년층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운데 홍 시장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무당층 한정조사에서 홍 시장은 유일하게 2030 세대에서 20%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18에서 19세 24%, 30대에서는 25%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선택을 지우고 나니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증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이재명이 46%로 1위를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로 이재명을 추격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5%, 또 어제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4%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응답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좁히니까 이재명의 독주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재명이 69%, 김동연이 6%로 약 3배였던 격차는 11배가 넘게 벌어졌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과 김경수 전 지사도 지지율을 조금씩 더 잃었습니다. 여기에다 권리당원 50%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재명의 득표율은 80%를 훌쩍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이번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권력 구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4년 중임제를 선택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가 13%,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세계일보와 갤럽의 여론조사는 중원권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충청권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